무너진 신뢰에 거센 후폭풍.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일부가 대법원장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생 140여 명이 참여한 성명서인데요.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어제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법조계에서 나온 첫 번째 집단 반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법조인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아마 응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거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금 뭐 17기 동기생들 중에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일부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이제 변협에서도 전 변협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격양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뭐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여당에서 협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탄핵의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본인의 어떤 거짓말 자체가 일반적인 거짓말은 좀 틀리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수위랄지 아니면 사법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법관들이 재판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민들과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건 정말 일파만파 엄청난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걸 탄핵의 여부에 떠나서 본인이 거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랄지 아니면 향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관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런 데 신뢰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편호가님 뿐만 아니라 지금 네. 현재 판사들이 이용하는 그 익명 게시판 네네네.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네. 준비를 해봤는데, 뭐 무너진 신뢰와 양심을 복구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뭐 도대체 사표 제출을 네. 받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 좀 이렇게 부글부글한 것 같아요. 이제 법관 공동체가 시끌시끌하다는 반증이 저렇게 요새는 다 온라인 게시판으로 나오는 거죠. 지난해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에서 검사들 일부가 반발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프로스를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도 자신의 이제 뭐 문제에 대해서 코트넷 판사들의 이제 이 인트라넷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판사판은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이 사법부의 신망이 국민들에게 다 허물어졌는데 이거 복구되려면 100년 걸릴 거다. 네. 참담한 얘기죠. 또는 이제 아까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 제출을 했는데 이걸 받지 않고 거부한 근거가 뭐냐 하는 문제들까지 이 판사들 입장에서의 또 가감없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거짓 해명 논란,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온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배려와 관용,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늘 되새기며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함으로써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독립을 위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다. 이 발언도 눈에 띄었지만 자신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도 참 눈에 띄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2017년 9월 인사청문회 당시만 하더라도 저렇게 다짐을 하고 저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죠.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70년 역사에서 사법파동이 4차례 정도 있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 사법파동 중에서 2차례 사법파동 중에서 결국 대법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이 결국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요구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 이 대법원장 하셨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당시 발췌 개헌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청와대로 와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가인 김병로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게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사법부 독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발전하면 당연히 모든 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같이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군다나 대법관을 거치지 않는 지법원장 출신의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온몸으로 맡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즉 뭐냐면 이 대법원장은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대법원장 임명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많은 어떤 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제가 있었던 게 자꾸 사법부가 청와대나 이 여의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만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상황도 좀 봐야 되고 탄핵 좀 상황도 봐야 되고 라고 하면서 지금 인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를 안 해준 거잖아요. 예. 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독립과 원칙만 지키면 되는 거고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꾸 저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임명시켜준 자꾸 이 여의도와 청와대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대법관 전원이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질타를 한 이후에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면에 보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자세와 결단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편호관이 정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게 보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촘촘히 네.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좀 문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3월에 대법원에서 국회에 보낸 이 답변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답변서에는 사실은 탄핵은 사유가 아닌 것으로 돼 있고 그때 사표 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야당의 질의에 건강상의 문제다. 건강 때문에 사직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건강해지면 다시 업무 복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를 담은 거예요. 근데 녹취를 보니까 정말 뭐 정치적인 이유,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탄핵 때문에 사실은 거부한 것처럼 드러나 버렸죠. 네. 그래서 저는 저게 일상에서는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제가 사표를 쓰는데 조직 내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직을 하게 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또는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그건 이제 형식적인 의미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아주 민감하게 발생했고 그 직 자체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저게 또 고발에 의해서 수사 혹은 재판으로 가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다음은 과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적절했느냐 이 논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실명으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적절한 이유가 없이 탄핵 소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법관의 사표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님,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거 법규도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만약에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려면 수사기관의 수사 중이거나 혹은 감사 중이거나 이럴 때만 사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거나 감사를 받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해줘야만 했었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의 비위 관련 그리고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 근거를 들어서 오히려 사표를 수리했다면 직무유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면요. 예.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에 대해서 의무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면 뭐 나는 이건 사표 수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표를 안 받았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사표를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인 이유로 거부했다면 이건 이제 형사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애규를 보면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애규에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 중임을 통보받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사 중인 것도 아니고 징계는 이미 받았어요. 단지 재판만 받고 있는데 1심 끝나고 이제 항소심, 1심 무죄 받았잖아요. 항소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이 법관 의원 면직에 대한 애규에 의하면 사표를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기소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국 국가공무원법, 그러니까 법관에 관한 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수사 중이랄지 징계에 해당되날지 기소가 된 때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기소는 됐잖아요. 예. 근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항소심의 재판 중이면 기소를 보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 안 할 수도 있다. 사표 수리할 의무가 없다. 이런 또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헌법의 어떤 위반이냐 아니냐 이건 명백히 문제가 되지만 어떤 직권남용이랄지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죄는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봤어요. 이제 그제 동아일보가 임성근 부장판사랑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물론 임 부장판사의 주장이고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 임 부장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2017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명수 당시 후보자가 전화를 걸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좀 잘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어왔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폭로를 한 셈인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검토를 더 해봐야지만 김영란법 정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모래밭에서 진주를 아마 여권에서 발견해서 대법원장으로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폭로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야당들이 자기에게 좀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말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 전화를 돌렸다는 거예요. 예. 야당 쪽에. 그래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국회에서 표기를 할 때 50%를 좀 약간 넘었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분의 어떤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처음에 후보자부터 국회에서 표결 걸칠 때까지 과정을 보면 이분이 오히려 대법관 출신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정말 능력 있고 사법계획의 적임자로서 과연 대법원장이었냐. 그보다는 좀 정치적 색깔이 너무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 지금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